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93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한 두 달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핑계란 핑계지만 또 역시 제가 좀 시간을 뽑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짐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저희가 진행한 지 벌써 횟수로 3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쉬운 분야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를 좀 맞이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있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다른 주제를 좀 쉽게 쉬운 주제를 골라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고민하는 시간도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은 KMDF 클래식 익스텐션 중에서 USB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그래서 UD라고 하는 그런 좀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별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USB 디바이스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에뮬레이터를 만드는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시간으로 UD라는 게 무엇인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형태로 UD를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UD를 공부하고 나면은 실제 그 USB 디바이스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환경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좋으냐? 우리가 호스트 쪽에 드라이버를 만들기가 용이하죠. 그러니까 USB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실제 실물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버추얼한 어떤 가상 USB 디바이스를 하나 준비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호스트 드라이버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상 마우스, 가상 오디오 이런 것들이 원격 통신을 할 때에, 화상 통신을 할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상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 또 가상 디스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가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UD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는 좀 어렵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리얼 클래식 익스텐션을 배웠고, 오늘은 또 그 주제에 맞게 UD라는 또 새로운 클래식 익스텐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93편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KMDF USB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클래식 익스텐션 파트 1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2개 내지 3개로 엮을 생각이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결국 UD라고 하는 USB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동영상을 먼저 충분히 시청하시고 나야 내용을 좀 파악하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클래식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리얼 클래식 익스텐션 2에 대해서 잠깐 배우셨죠? 자, 오늘은 이제 UDCX라는 걸 배웁니다. UDCX 아래쪽에 있는 USB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클래식 익스텐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D가 무엇이냐? 그러면 UD라는 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USB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즉 제조사가 개발하는 드라이버의 파트는 이 부분이다 라고 좀 체크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UD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UD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UD 클라이언트. 자, 그런데 우리가 클래식 익스텐션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라이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익스텐션이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UD 클래식 익스텐션 이렇게 부르고 UD CX.sys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물려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UD 드라이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UD 드라이버를 만든다고 하면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개의 클라이언트만 만들면 클래식 익스텐션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UD 드라이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보니까 USB 클래식 익스텐션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USB 클래식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UCX, 우리가 USCX라고 부르죠. 이거는 앞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공부하는 건 UD 쪽이라면 바로 위에 UCX라고 하는 또 클래식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거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 그러니까 우리가 USB 중에서도 호스트 컨트롤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클래식 익스텐션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식 익스텐션을 써서 호스트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굳이 클래식 익스텐션을 USB 호스트 클래식 익스텐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는 거는 UD가 내부적으로 UD 클래식 익스텐션이 내부적으로 쓰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실제 USB 디바이스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스트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 호스트 컨트롤러에 허브가 붙어 있어야 되고 허브에 USB 디바이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를 다 흉내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면 이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와 연계되는 UD 클래식 익스텐션이 UD 역할을 하는 거고, 다시 그 UD 클래식 익스텐션 내부에는 USB 클래식 익스텐션, 호스트를 위한 UCX를 또 내장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어울려져서 가상 호스트 컨트롤러, 가상 허브, 그리고 가상 USB 디바이스, 이게 다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특히 여기서 지금 보면 위쪽에 USB 클래스 드라이버로 표기된 부분, 여기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는 오늘 이제 배울 주제는 아니지만 일전부터 제가 USB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공부를 할 때 예전에 공부했던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USB 드라이버를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 클래스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 바로 이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디바이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USB 클래스 드라이버는 그 흉내내어진 디바이스가 실제로 동작을 하기 위한 윈도우상의 호스트상의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추얼 마우스, 버추얼 키보드, 버추얼 녹음기, 재생기, 이런 등등의 어떤 버추얼 USB 장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그에 맞는 적정한 드라이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박스 형식으로 많은 호스트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UD 쪽의 디바이스만 흉내를 내줄 수만 있다면 구태여 개발자들이 별개로 또 클래스 드라이버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올라갈 테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의 위치는 바로 아래쪽 오른쪽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UD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스택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대부분의 윈도우 드라이버, USB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전부 이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 위에서 위쪽에 있는 특히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파트, FDO를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USB 드라이버 개발할 때의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UD,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디바이스를 흉내내는 그런 드라이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택을 보면 이 USB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스택 아래쪽에 가상 허브 스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허브 스택은 다시 그 허브를 발견한 가상 호스트, 그래서 USB 호스트 컨트롤러 스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UD client.sys라고 하는 제조사가 만드는 드라이버가 같이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 그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스택 아래쪽에 허브 스택이 있고 허브 스택 아래 호스트 컨트롤러 스택이 있다. 근데 이 호스트 컨트롤러 스택 안에 같이 포함되는 드라이버가 바로 myudclient.sys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쪽에는 어떤 하드웨어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하드웨어든 사실 무관한 거니까 상관은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스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만드는 드라이버는 아래쪽에 있는 호스트 컨트롤러 스택에 어우러지는 UD 드라이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사용자는 이 위에 있는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큰 그림을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UD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UD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WDF 오브젝트를 UD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USB 호스트 컨트롤러가 있어야 실제 디바이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디바이스가 아닌 가짜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상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UD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UD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UD 오브젝트에 포함되느냐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UD 오브젝트를 크게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WDF 디바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WDF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오브젝트를 그대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WDF 디바이스라는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게 되는데, WDF 디바이스라는 오브젝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녀석이 앞으로 가상 호스트 컨트롤러를 대신하게 됩니다. 가상 호스트 컨트롤러를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상 호스트 컨트롤러를 대신한다. 자, 그 다음에 UDCX USB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UDCX USB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가상 USB 디바이스를 표현합니다. 가상 USB 디바이스를. 그 디바이스 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우리는 UDCX USB 엔드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WDF 오브젝트, 우리가 UD 오브젝트가 존재해야 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바인딩을 시키는 작업이 결국 개발 작업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UD 컨트롤러와 관련된 부분, 하드웨어 가장 위쪽에 있는 호스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USB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예전에 우리가 WDF 할 때 공부하셨죠.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계도를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WDF 디바이스 이닛을 넣어주면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로 동작을 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을 UDCX Initialize WDF Device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MDF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를 만들 때에 Add Device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WDF Device Init이라는 설계도를 이곳에 넣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설계도가 포매팅이 되어서 이제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로 동작할 수 있는 WDF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작업을 먼저 첫 번째 해줘야 될 작업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나면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호스트 컨트롤러이잖아요. 가짜이긴 하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USB 호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들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GUI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GUID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USB 호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을 가지고 심볼리 링크를 설정해 줍니다.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린 가상 호스트 컨트롤러를 먼저 만드는 거지만 윈도우가 볼 때는 진짜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볼 때는 진짜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 GUID, 이 USB 호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GUID를 이제 인터페이스 GUID로 드러내는 작업, 심볼 링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밖에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추가하는 작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 제조사가 만드는 컨트롤러잖아요. 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밖에 어떤 IOCTL 같은 명령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기화의 세 번째 작업에 중요한 거는 결국 이 WDF 디바이스 크리에이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호스트 컨트롤러를 우리가 설명하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를 설명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바로 WDF 디바이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상적으로 WDF 드라이버에서 하듯이 똑같은 요령으로 디바이스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반적인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WDF 디바이스 크리에이트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이 디바이스 이닛이 있었죠. 이 설계도의 내용을 일부 보강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디바이스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야 라는 것으로 초기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작업이 콜백 함수 등록 작업입니다. 콜백 함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KMDF나 WDF 드라이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이벤트 콜백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호스트 컨트롤러로서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적당한 콜백 함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들려고 원래 했던 드라이버였다면 UCX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UD를 만들기 위해서 거쳐가는 가상 호스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UCX를 사용하는 작업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죠? 내부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UCX를 사용하는 호스트 컨트롤러로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UD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몇 개의 추가적인 작업들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UD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가상 USB 호스트 컨트롤러만 만드는 거였으면 저희는 UCX를 썼겠지만 UD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UD 클래스 익스텐션이 UCX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콜백들만 몇 가지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등록하는데 바로 이 add USB device emulation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add USB device emulation. 이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config라고 하는 이 구조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콜백 함수가 보통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콜백이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호스트 컨트롤러가 리셋을 지원하느냐 또는 뭐 2.0, 3.0 어떤 스피드를 지원하는 것이냐 등등 좀 간단한 몇 가지의 그런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스트 컨트롤러 쪽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스트 컨트롤러를 만드는 작업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내용이었다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 UD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UD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타겟 디바이스, 그러니까 UD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UD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UD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USB, UD-CX, USB Device Init Allocate라는 함수를 써요. 일단 함수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 함수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앞에 보셨던 함수들을 보면 UD-CX WDF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면 UD-CX Initialize 이런 식의 이름들이 붙었잖아요. 자, 이제는 뭐예요? UD-CX USB 디바이스 USB라는 말이 붙었죠. UD-CX USB 디바이스 init allocate.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함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거예요. 워낙 함수 이름들이 길고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UD-CX USB 디바이스 init allocate는 디바이스 init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USB 디바이스 init이라고 하는 요 설계도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작업. 그게 바로 init allocate 함수입니다. 자, 이제 설계도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USB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설계도를 생성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디바이스 생성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이제 그 디바이스를 위한 콜백을 등록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배웠던 콜백이 있었죠. 걔는 호스트 컨트롤러를 위한 콜백이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디바이스를 위한 콜백입니다. 디바이스, 가상 디바이스를 위한. 그래서 디바이스 콜백은 주로 전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제공되는 콜백스라는 구조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채워주면 앞으로 그 가상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전원 정책이 바뀔 때 서스펜드로 들어가거나 리모트 웨이크업이 되거나 이렇게 어떤 전원과 관련된 정책이 바뀔 때마다 호출되는 이벤트 콜백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설계도를 기반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를 보시면 설계도죠. 이닛이니까. 그래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도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셋 스피드.
내가 2.0을 지원할 것인지 3.0을 지원할 것인지, 아까 우리 호스트 쪽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호스트 쪽도 3.0을 지원할 것이냐 2.0만 지원할 것이냐. 3.0을 지원한다는 건 2.0을 같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호스트 컨트롤러 쪽에서 세팅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바이스는 3.0을 쓸 거냐 2.0을 쓸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스피드도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가 디바이스 이닛이죠. 그러니까 설계도입니다. 실제로 만든 디바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설계도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가상 디바이스 생성. 자, 생성하는 부분인데, 요거 약간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이게 색깔이 좀 잘못됐습니다. 타겟 엔드포인트가 아니고 타겟 디바이스가 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아직 가상 USB 디바이스 생성과 관련된 설계도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타입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엔드포인트를 어떤 식의 유형으로 쓸 것이냐. 자, 이건 좀 이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엔드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정을 할 때, 이 엔드포인트를 정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동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스가 하나 딱 발견이 됐지만, 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엔드포인트들을 처음부터 픽스하게 가지고 가겠다. 엔드포인트 뭐뭐뭐가 있어 라고 픽스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엔드포인트를 계속 추가하는 작업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방식을 쓸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정하겠다, 엔드포인트는 바꾸는 작업이 없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고정 작업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내용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add descriptor, add string descriptor,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이제 향후에 저랑 실습을 하실 때에 다양한 디스크립터를 꾸려볼 건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HID 디바이스로 보이게, 또는 USB 디스크로 보이게, USB 네트워크 카드로 보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USB 디바이스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표준에 맞는 디스크립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립터들을 하나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만들어서 추가하는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 add descriptor, add string descriptor 이런 함수를 써서 추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들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에 함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디바이스 init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계도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디바이스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상 USB 디바이스 생성한 게 아니라 계속 설계도만 보강하는 작업을 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런 추가되는 작업들이 주로 이 아래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 get descriptor. 자, 보시면 get descriptor 왼쪽에 보이시죠? set configuration, set interface, set address, set feature, function suspend 등등등등 있죠. 요런 것들은 표준 커맨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USB 디바이스가 지원해야 되는 보통 표준 커맨드예요. 근데 우리 가상 USB 디바이스를 만들 때 이런 것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 커맨드까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좀 예민한 기능들이고, 이 예민한 기능들은 UDCX가 알아서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쪽을, 가상 디바이스를 만들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명령들을 직접 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명령어들 중에 get descriptor 같은 경우에는 표준 디스크립터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의존적인 디스크립터 커맨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의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nly 표준 디스크립터,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 스트링 디스크립터 같은 표준 디스크립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받는다는 것이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지, 모든 get 디스크립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게 표준 명령어들, 이런 표준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알아서 UDCX가 핸들링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이 UD 디바이스, 즉 가상 USB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UDCX USB
device create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설계도가 맨 첫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서 생성된 USB 디바이스에 대한 오브젝트가 리턴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호스트 컨트롤러, 가상 호스트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 USB 디바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작업들은 그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각각에 대한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USB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큰 그림에서 보면 가상 USB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타겟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자, 엔드포인트 추가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엔드포인트 create라는 함수를 쓰게 되죠. 자, 생성을 합니다. 자, 이 엔드포인트 create를 해서 이걸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엔드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만들게 되는 건데요. 자, 이때에 이 엔드포인트 추가되는 요 구조체 보이시죠? 첫 번째 파라미터 엔드포인트 이닛이라고 하는 요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요 이닛이라는 구조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엔드포인트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드포인트 이닛이라는 이 설계도를 만드는 함수를 통해서 할당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서 부분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앞뒤가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드포인트 설계도가 일단 만들어진 준비가 됐다면 그 설계도를 이제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실제로 생성하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UD CX USB 엔드포인트 create라는 함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설계도에 대한 내용들도 배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은 디바이스를 실제로 생성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UD 이제 엔드포인트는 나중에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디바이스 쪽의 생성이 다 끝났다. 엔드포인트 생성이 다 끝났다. 디스크립터도 다 만들었고 엔드포인트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바이스가 딱 플러그인 되는 함수, 그러니까 발견되게 만드는 거죠. 윈도우에서 디바이스가 꽂힌 것처럼 발견되게 하는 함수, 그 함수를 우리는 UDCX USB 디바이스 플러그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시게 되면 장비가 갑자기 딱 하고 발견이 돼요. 마치 꽂힌 것처럼. 반대로 사용되던 장비가 딱 빠진 것처럼 흉내를 내려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UDCX USB 디바이스 플러그 아웃 엔드 디바이스라는 함수를 쓰시면 장비가 빠진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디스크립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향후에 저랑 이제 같이 간단한 디바이스를 만들고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USB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버추얼 USB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USB 디바이스를 설명하는 설명자, USB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준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세부 작업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컨트롤러, 호스트 컨트롤러와 타겟 디바이스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를 각각을 만들 때도 우리 엔드포인트를 위한 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을 USB Simple Endpoint Init Allocate라고 제가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USB Simple이라는 말을 썼죠. USB Simple Endpoint. 이건 이제 엔드포인트 타입 중에서 가장 통상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정적인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적인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설계도를 준비하는 함수로서 USB Simple Endpoint Init Allocate 함수를 써서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바로 설계도다. 이렇게 설계도가 리턴이 되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만들 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제가 앞에서 미리 설명드렸던 바로 이 엔드포인트 create 함수를 써서 엔드포인트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설계도를 그러면 이제 보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설계도를. 첫 번째 보강 작업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엔드포인트는 어드레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어드레스를 이제 우리가 지정하게 되겠다. 어떤 엔드포인트는 몇 번으로, 어떤 엔드포인트는 몇 번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엔드포인트의 개수만큼 설계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엔드포인트를 내가 4개짜리 디바이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엔드포인트 4개를 위해서는 엔드포인트 이닛 설계도가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4개를 다 각각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소를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엔드포인트 자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콜백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콜백이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는 예시처럼 리셋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콜백들을 의미합니다. 리셋 같은 것들이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콜백들을 등록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endpoint init set callbacks라는 함수입니다. 이 역시도 설계도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endpoint 생성하는 함수,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바로 endpoint 생성 cre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endpoint를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생성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제 생성하고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났으면 이제 각각의 엔드포인트들은 최종적으로 호스트 사용자로부터 실제 윈도우즈 호스트 클라이언트, 호스트 클래스 드라이버로부터 어떤 URB 명령을 받게 되죠. 뭐 벌크 아웃, 벌크 인, 인터럽트 인 이런 식의 어떤 파이프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그걸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벌크아웃, 그러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벌크아웃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벌크인, 그러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벌크인 데이터를 준비해서 올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 작업은 전형적인 우리 WDF 드라이버에 우리 WDF 큐가 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IO 큐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요 IO 이벤트 컨트롤 URB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이곳에서 컨트롤 URB를 처리할 것이다 라는 URB를 처리하는 코드를 이제 콜백을 등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된 q 컨피그를 가지고 우리가 IO 큐를 생성하게 되니까 이제 이 큐를 쓰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URB 커맨드가 들어올 때마다 이곳에서 핸들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이 Q와 엔드포인트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마지막에 있는 이 작업입니다. 바로 set WDF-IO Q가 되겠습니다. set WDF-IO Q. 그러니까 WDF 디바이스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WDF-IO Q를 만들고 그 Q를 엔드포인트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구나. 엔드포인트는 사전에 앞에서 배웠던 바로 요 엔드포인트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던 엔드포인트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내가 큐를 하나 준비해서 둘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 엔드포인트로 내려오게 되는 URB들은 전부 요 이벤트 콜백 함수에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엔드포인트 쪽에 그 URB를 핸들링을 하는 그 예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URB를 받아서 핸들링하는 어떤 코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내려오는 파라미터들이 쭉 이렇게 내려온다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통 리퀘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리퀘스트라는 필드가 나오고 WDF 리퀘스트, 그 다음에 버퍼가 아웃풋 버퍼, 뭐 인풋 버퍼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버퍼의 랭스, 그리고 IO 컨트롤 코드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IO 컨트롤 코드가 어떤 게 내려왔는지를 구분한 다음 이것이 URB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가지고 URB라면 이제 URB에 맞게 핸들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URB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려온 요 리퀘스트 안에서 버퍼에 대한 정보를 뽑아냅니다. 버퍼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실제 그 URB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버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벌크 아웃이다, 그럼 벌크 아웃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벌크 인이다, 그럼 벌크 인 데이터를 받으려는 버퍼의 주소가 들어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올려주거나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다 끝나면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UDCX URB set byte comple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행된 크기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complete with empty statu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완료 사실을, 끝났다는 사실을 상위단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버추얼 USB 디바이스와 버추얼 USB 디바이스가 처리하는 엔드포인트 그리고 엔드포인트 이벤트 콜백까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제가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내용들은 WDF를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다 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UD 클래스 익스텐션을 공부하다 보니까 UD 클래스 익스텐션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실제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빌드하고 또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바이스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샘플 디바이스를 설치했을 때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하재소프트 UD 디바이스를 임의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추얼 USB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딱 UD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장치 관리자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설치한 디바이스가 바로 이 디바이스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디바이스가 하재소프트 UD 디바이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루트 허브가 있고 그 위에 전에 샘플 UD 디바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설치한 드라이버가 여기까지는 가성으로 만들어 준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디스크립터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디스크립터 의존적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바로 하재소프트 UD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느낌표일까요? 자, 느낌표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디스크립터를 만들 때 표준 디스크립터, 표준 클래스를 지원하는 디스크립터로 만든 게 아니라 벤더가 지원하는 벤더용으로 그냥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윈도우즈에서도 그 어떤 호스트상의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조사다 그러면 호스트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이때 이제 새로운 호스트 컨트롤러가 호스트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만들어 가지고 요 느낌표가 되는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에 UD 디바이스 상의 디스크립터를 표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표준 마우스처럼 표준 키보드처럼 표준 디스크처럼 표준 네트워크처럼 뭐 등등 다 표준에 맞춰서 표준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느낌표가 안 나오겠죠. 이곳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 드라이버가 알아서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 저랑 실습을 통해 가지고 디스크립트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면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워낙 UD 클래스 익스텐션의 내용이 조금 도큐멘트가 좀 부족하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UD를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UD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UD 호스트 컨트롤을 위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UD 가상 디바이스를 만드는 작업, 그 마지막으로 UD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작업,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함수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결 작업하기가 좀 유리하고 이해하시기도 쉬운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함수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MSDN이나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함수 이름을 쳐보시면 도움말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보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샘플을 보면서 설치도 해보면서 또 수정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언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바쁘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최대한 여러분들 관심을 제가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곧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